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의 상철 씨를 중심으로 영자 씨와 했던 데이트, 그리고 정숙 씨와 했던 데이트, 그 두 장면을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뭐 분석이나 예측 이런 걸 기대하시지 마시고 같이 영상을 본 사람들끼리 소감을 나눈다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자 씨와 데이트는 우리 전회차에서 나왔었죠. 80회차. 거기에서 보면 상철 씨가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죠. 그거는 이제 상철 씨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떤 욕구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상철 씨는 욕구가 없다기보다는 그런 욕구를 내려놓고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인상을 받았어요. 상철 씨와는 조금 다른 예시인데, 그러니까 상철 씨가 회피형 애착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애착 실험을 할 때도 아이들이 회피형 애착 반응을 드러낼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 자리를 비우고 한 살짜리 어린이가 혼자 놀다가 부모가 자리에서 없어지면은 그 아이들은 무관심하거든요. 괜찮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막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박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은 반응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할 뿐. 근데 이제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이런 거에 반응이 없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상철 씨가 이건 애초에 출발점이 인간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 회피형도 있어요. 씨가 분명히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욕구가 적은 사람인 건 맞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욕구가 좀 덜하니까 다른 사람 욕구도 많고 또 좀 표현도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람들과 경쟁한다? 이런 거를 또 선호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막 표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대, 특히나 20대의 경우에 많이 드러나는 일들인데, 내가 이 사람을 1만큼 좋아해도 욕구가 이 좋아하는 마음을 또 덮으면서 굉장히 거기다가 내가 욕구가 10이 있으면 내가 10만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그 10의 욕구를 내가 이 사람에게 10 해갖고 100을 표현해버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100만큼 좋아한다고 스스로가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상철 씨는 나는 이 사람을 1만큼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욕구가 이렇게 있어도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내가 1만큼 표현하는 게 맞잖아.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적인 사고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나쁜가? 나는 이게 굉장히 좋고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내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외면해온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영자 씨와 데이트 장면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난 대학원에서만 만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부 때부터 만점이야. 심지어 그 학부 때부터 어떤 뭐 학부 장학생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산 거지. 학부 때 만점은 그 기수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우리 기수 1등도 아니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희박한 확률이죠. 뭐 나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왜냐면 교수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는 올만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고등학교 올만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선생님들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이 한 아이가 열심히 해도 모든 선생님의 성향이 달랐을 때 그걸 뭐 못 맞추냐?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좀 덜하단 말이에요. 어쨌건 다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더 잘 맞는 부분, 성실함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근데 대학은 조금 달라. 교수님들보다 원하는 성향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노력한 거지. 출제자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한 부분이 있죠. 아마 교수님들이 어떤 말하거나 이런 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필기하고, 교수들이 원하는 거, 어떤 답을 원하는지 과제도 정말 성실히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교내 활동이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학부 때도 어떤 장학생처럼 그 학부 안에서도 교수님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뭐 눈동자 노조 찍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가 났긴 했겠지만 어쨌건 대단한 부분이죠. 대학원 만점도 대단하지만 학부 올 만점은 굉장히 그 뭐랄까 상식 밖의 수준이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항상 전교 1등 뺏기지 않았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위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좀 그렇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도 대단한 거지만,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정답을 찾은 거지만, 이 학부 때 올만점은 모든 교수의 취향에 맞는 그런 시험과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면 이 상철 씨가 학부 때부터 성실하고 뛰어난 학생으로서의 평판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그런 좋은 평판이 또 상철 씨에게 좋은 성적을 주게 하는, 거기에 또 시너지를 줬을 거고, 그런 게 또 선순환이 됐었겠죠. 그리고 또 그런 평판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정확히 이제 상철 씨가 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아마 같은 학교 선후배가 힘을 합쳐서 만든 회사라면
그런 평판이 좋은 또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 뭐 다른 학교 뭐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뭐 됐을 수도 있겠죠. 뭐 교수님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그 시작은 상철 씨가 만든 이런 좋은 평판에서부터 출발했을 거다. 그리고 그 좋은 평판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상철 씨가 가진 솔직함에 있어요. 근데 그 솔직함은 내가 1만큼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면 1만큼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연애는 꼭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연애는 이거랑은 좀 달라. 내가 이 사람한테 1만큼 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5만큼 바라면 5만큼 표현하는 게 연애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어. 그리고 왜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도 5만큼 되거든. 근데 이게 꼭 그렇다면 정답이냐? 당연히 아니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질 수 있는 성향이 될 수 있겠죠. 나한테 1일만큼 마음이 있어도 5만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내가 진짜 마음이 5가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왜냐면 내 이 사람을 봤을 때 좋아. 괜찮아. 아직 1이야 마음이.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좋대. 그래? 그러면 일단 사귀면서 그래 난 1인데 어쩔래? 이것보다는 물론 상철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5처럼 상대를 똑같이 보답을 해주면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그게 또 서로가 5가 되는 그래서 합쳐서 10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철 씨는 힘든 거지. 내가 1인데 왜 5만큼 표현해야 되나. 근데 그런 성향이 상철 씨에게 좋은 평판을 만들었고 이렇게 성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철 씨를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철 씨 삶에는 약간 양날의 검처럼 돼버린 거죠. 한편으로는 상철 씨의 단점처럼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근데 이게 절대 단점은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하는 여자라면 상철 씨와 상철 씨를 존경하게 되겠지. 존경하는 면이 생기고 상철 씨의 어떤 이런 좀 부족한 부분, 좀 이성적으로 좀 약간 뭐 좀 재미가 없다거나 좀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좀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부분조차도 상철 씨의 멋짐으로 알고 만날 수 있겠죠.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면이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나 이 솔로 나라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철 씨의 장점은 여기서는 지금 단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런 상철 씨의 이런 장점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잖아요. 지금 제 말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딱 첫눈에 이걸 알아보기는 어렵잖아. 그리고 상철 씨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나 아니면 같이 일해보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지.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은 이제 제가 뭐 정숙 씨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할 텐데 정숙 씨와 데이트를 할 때는 정숙 씨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솔직하다 그랬어.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상철 씨도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숙 씨도 스스로를 솔직하다 그랬어. 어떻게 다를까?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다고 표현해. 누군가는 자기가 솔직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솔직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감정을 그 이상으로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도 솔직함이고 상철 씨는 자기 마음을 포장하려거나 하지 않지. 그런 면에서는 정숙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영자 씨는 솔직하지 않나? 영자 씨는 솔직하지 않은 면이 있지. 뭐 상대에게 마음이 없어도 배려하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 솔직하지 않음이 좋은 건가? 아니, 솔직함이 꼭 좋은 건가? 그렇진 않는 거예요. 영자 씨가 가진 솔직하지 않음은 실은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잖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떤 말로 자기의 어떤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나의 확실한 단점을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내가 그거를 깰 수 없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철 씨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정숙 씨가 말하는 솔직함을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정숙 씨가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커피를 못 마셔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 떨림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한 발 물러서죠. 항상 이렇게 뭔가 배려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준점이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이상형으로 처음에 키 큰 남자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키가 크신 분들이 좀 없는 편이긴 했었지만 처음에 고를 때 영훈님을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외모적으로 좀 이상형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숙님은 상당히 좀 감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숙님의 솔직함은 좀 감정 컨트롤에 있어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좀 감정이 좀 더 발달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좀 불안에 취약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불안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쉽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 보면 그 말은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내가 불안할 때 불안을 상대한테 티를 내지 않으려면 솔직하지 않은 거잖아. 한편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숙님이 말하는 내가 솔직하다라는 말은 내가 감정이 조금 기복이 있고 그 감정 기복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정숙님이 막 남한테 화내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불안과 이런 감정적인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정숙님이 어떤 선을 넘는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지금 정숙님은 좀 이성과 감정으로 봤을 때 좀 감정이 좀 발달한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 영자님은 그러면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근데 확실한 차이는 영자님은 자기의 감정을 좀 타인에게 표현을 잘 안 하죠. 그게 이제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영자님이 영호님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실은 그 전부터 굉장히 마음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호님이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한번 물러서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좋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적게 표현한 것도 있었고, 뭐 영수님이나 상철님과의 데이트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막 가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상대와 배려를 하고 나름의 그 최선의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영자님이 굉장히 감성이 발달하고 감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면서도 또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정이 발달한 사람이 솔직하다라는 건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이성하고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거지. 그리고 둘 다 깊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성보다는 좀 감정이 앞서는 사람, 확실히 나는 감성형 인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감정 기복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나를 솔직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면 내가 그 알을 깨고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의 데이트는 실은 막 이성적인 그런 느낌이 있지는 않았지만 술 특집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 두 분도 다 장점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고, 물론 이게 첫 데이트에서 서로가 장점을 알아보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알아보진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두 사람도 좀 더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서로가 좋은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는 사이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게 모태솔로 특집이다 보니까 섣불리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돼. 이 비포장 도로잖아요. 어떻게 튈지 몰라. 특히나 상철님은 자기 자신도 외면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기가 또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때 상철 씨는 좀 또 움직일 수도 있는 면이 있고, 그게 꼭 영자 씨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상철 씨는 누군가가 상철 씨에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충분히 이제 그 사람을 더 깊이 관계를 가져가거나 알아볼 의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게 참 케이스가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못소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연애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환상이 클 수는 있지만 좀 욕구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예를 들어 상철 씨 같은 케이스 같은 분이 자기의 진짜 내면의 욕구를 마주하는 순간, 물론 기본적으로 좀 적은 면이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외면한 부분들, 그 조각들을 마주하는 순간 좀 확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솔로나라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 어떻게 보면 그건 터닝 포인트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뭐 예측하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난 그게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걸 보면 또 새롭잖아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아. 상철 씨가 자기의, 물론 기본적으로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뒤로 밀어놓은 그런 인생의 어떠한 욕구를 딱 마주를 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막 표현도 하고 돌진하는 그런 상철 씨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쉽지는 않겠죠. 그게 상철 씨 인생에 없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 근데 원래 육체와 정신은 같이 가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마음도 따라간다고. 상철 씨가 나는 욕구가 없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행동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실은 마음이 생기죠. 그거는 뭐, 근데 상철 씨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이게 처음에 영자 씨와 데이트를 할 때는 굉장히 상철 씨가 많이 긴장했죠. 뭐 당연히 눈도 못 마주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조급함이 드러나는 게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게 다 처음이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리드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근데 물론 뭐 저런 걸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해 있다? 뭐 긴장했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 긴장했다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긴장이 어느 정도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소개팅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막 눈 마주치고 막 긴장했고 막 웃고 이러다가 너무 긴장되네요, 이 한마디로도 실은 내 긴장이 내려가. 그럼 상대도 뭐 긴장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도요 이럴 수도 있고, 상대 반응에 따라서. 뭐 상대가 저는 뭐 긴장 안 되는데 긴장돼서 이러면은, 저도 원래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널 만나서 긴장했다는 말을 풀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이제 상철 씨가 너무 긴장해 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게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균형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상철 씨가 긴장이 있다면 태도에서 긴장이 드러나지 않는 게 좋아요. 말로써 이렇게 긴장한다고 했을 때 내 태도가 여유 있으면서 긴장되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 오히려. 근데 이제 태도가 너무 긴장돼 있으면서 계속 긴장되고 난 처음이야 이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긴장이 풀리고 서로가 얘기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도 보완할 수 있어야지. 앞에서 제가 발표 얘기를 찰제 예시를 들었지만, 너무 긴장되네 했어도 뒤에서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 그래서 여기서 긴장됐다고 했을 때도 내가 긴장돼서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긴장돼서 물을 마시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해야 돼. 허리를 펴고 상대를 봐야 돼. 그것만 일단 내가 할 수 있어도 그 긴장이 어느 정도 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했어요 라는 말은 긴장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말해야 돼. 내가 긴장했음을 상대한테 알리려는 목적으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는 나의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상대와 잘 대화를 한다가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한 내 행동은 이런 거고, 그걸 위한 전략은 내가 긴장했음을 말함으로써 내 긴장을 좀 내려놓는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세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철 씨가 누구 좋아해 본 적도 없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저는 영자 씨의 대답이 정말로 이 사람 진짜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는 느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라고 대답해. 그러니까 상철 씨는 약간 그냥 자기가 부족하다, 나는 뭘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영자 씨가 그냥 듣고만 있거나 아예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인상적이었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영자 씨는 뭐 단점이다, 장점이다, 아니면 뭐 나약함이다, 아예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나는 인상적으로 봤다라고 접근을 하는 부분이 약간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막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이 사람의 어떤 대화나 이런 세상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그거 말고도 영자 씨가 뭐 다른 장점이 많겠지만, 이 사람이 최소한 부정적인 세계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상대를 배려를 하긴 하지만 뭐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관계를 잘 맺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이런 걸 토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꾸준하고 어떻게 보면 내면이 투명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근데 이거는 나의 인상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자 씨가 보여준. 그런데 영자 씨 같은 분이, 이건 뭐 나중에 영호 씨 편에서 다시 좀 다룰 것 같긴 한데, 좀 오해를 사기가 쉬워. 그러니까 이 영자 씨의 내면은 훨씬 더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인데,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조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자 씨가 차갑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너무 도도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속을 알 수 없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느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자 씨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가 상처가 될까봐 드러내지 못하는 면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배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또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싫어하는 사람과 관계를 굳이 오래 갖고 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건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또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대하는 그냥 차가운 사람처럼 느낀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냉정과 열정 사이의 주인공처럼, 속 안에는 열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대라고 얘기를 하죠. 영자 씨는 완전 예체능, 그리고 상철 씨는 완전 공대. 공대생도 예술적인 걸 좋아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관심 가지면서 사람을 또 알아가면 그 사람의 또 세계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관심사가 생기고 하죠. 그리고 상철 씨는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뭐 뭐라 하긴 그렇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를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물론 이 두 사람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소개팅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도, 아니면 연인과 시간을, 아니면 배우자랑 시간을 보낼 때도 이 사람과 나와 다른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떤 취향이 같다고 해서 그 사람 관계가 깊어진다거나 관계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그게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취향이 같다는 건 그냥 처음에 할 얘기가 좀 늘어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이 사람과 같다는 것만으로 조금 안심되거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운명론에서부터 파생되는 그런 같은 맥락의 생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와 다르거나, 아니면 뭐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조금씩 더 배울 점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말을 덧붙이자면 상철 씨가 시간이 더 있었다면 그랬겠지만 영자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어떤 스토리를 좀 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나 그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좋아하냐는지 어떤 영화를 그러니까 매드맥스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매드맥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매드맥스 안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관일 수도 있고 그런 색감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게 지금 새롭게 다시 어떻게 리뉴얼되는 그런 리메이크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어떤 그 차이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막 굉장히 큰 액션이 있잖아요. 엄청난 스턴트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상철 씨가 잘 몰라도 영자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내는 주는 그래서 내가 그걸 듣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배우는 것 같아서 좋다. 그래서 그런 게 표현되는 게 실은 그 차이점이 있어서 흥미롭다라는 말보다 조금 한 차원 높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좋아요. 라는 말보다 내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이 좋아요라는 말을 믿게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그 텍스트로 인해서 어떤 서로가 얘기를 하고 행동들 서로 차이점이 있어서 흥미로워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 차이점을 들으면서 내가 흥미로워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됐을 때 훨씬 더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지만 이때도 이미 영자 씨는 영우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철 씨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자 씨가 막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상철 씨가 있고 영수 씨가 있고 막 그랬었지만 어떤 그 사람들에게서 이성적인 호감을 발견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상철 씨는 계속 영자 씨를 선택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영자 씨에 대해서 확실히 호감이 생긴 거죠. 다른 사람이라면 영자 씨 너무 좋아요. 영자 씨 너무 괜찮은 분이던데요. 난 이분 저 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텐데 상철 씨는 자기 마음에 대해 솔직해. 이게 지금 이번 모태솔로 특집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커져도 이거는 그냥 제 마음에서 한 1, 2 정도입니다. 근데 뭐 그게 이분들의 장점일 수 있겠죠. 근데 영자 씨도 괜찮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영자 씨는 이제 아직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데이트를 할 때도 뭐 깔끔했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냥 이 사람과 뭐 이성으로 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 좋은 자리였다 정도의 말이었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 두 분이 안 되냐? 그건 아니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상철 씨가 정숙 씨랑 대화를 하거든요.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숙 씨가 상철 씨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상철 씨는 아마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영자 씨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여성분이 남성분을 선택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상철 씨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영자 씨를 대할 때보다 더 편해 보여요. 그리고 눈도 조금 더 잘 마주치는 면이 있고 그리고 등을 확실히 딱 기대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 상철 씨는 정숙 씨를 이성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그런 자기 마음의 어떤 차이를 구분하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만약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실은 지금 상철 씨는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영자 씨한테는 있고 정숙 씨한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철 씨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걸로만 봤을 땐. 그리고 상철 씨가 이상형으로 진짜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감동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거를 영자 씨와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건 영자 씨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영자 씨는 어쨌건 다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린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철 씨는 한번 그렇게 영자 씨를 통해서 그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상태일 텐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정말로 상철 씨가 그런 자기 마음의 어떤 욕망이라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면 자기 마음의 행방을 또 놓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정숙 씨가 제가 약간 감정 조절이 정숙 씨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안 된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제 정숙이 여기에서도 내 장점이 솔직하다라는 말을 또 하는데 이제 상철 씨가 솔직하고 침착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침착하진 않다라고 하거든요. 좀 마음이 급하다. 그러면 솔직하고 급한 성격이라면 내가 마음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말을 하거나 어떻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유추를 좀 해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취미생활 밖에서 노는 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숙 씨가 굉장히 신나서 제스처까지 커져가지고 그 축구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상철 씨가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웃거든요.
그때 상철 씨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지금 정숙 씨는 내가 만날 사람은 아니다라고 결정된 거예요. 일종의 뭐 속어법에 의해서 속어된 거지. 근데 이게 정숙 씨가 뭐 부족하다 그 뜻이 아니라 상철 씨 기준에 이제 다른 거죠. 상철 씨가 원하는 기준은 그런 외향적인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외향적인 분이시네. 이게 어떻게 들으면 외향적이라고 지금 칭찬받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철 씨는 물론 상대 입장에서는 칭찬으로 들으세요라고 한 말이지만 상철 씨 마음속에서는 이제 아, 이 사람과는 연애하기 힘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때 패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상철의 이제 부족한 외향성을 정숙의 리드로 채우는 궁합이라고 이렇게 뭐 자막으로 쓰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부족한 외향성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애초에 외향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외향과 내향이 있는 거지. 그러면 부족한 내향성은 채울 거야? 내향성이 부족하면 채울 거야? 부족한 내향성을 뭘로 채울 건데? 아니 왜 내향성은 부족했을 때 채울 생각 안 하고 외향성은 부족했을 때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냥 성향이 다른 걸 왜 이렇게 다른 그걸 뭐 누가 리드해갖고 상대의 성향을 바꾸려 들어. 이건 내향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건 내향인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고요. 어쨌건 이 내향인은 절대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성이 부족한 거지. 그럼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게 부족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성향이 되는 거죠. 뭘 경험해 볼 수는 있지만 외향성을 어떤 부족함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숙 씨가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저런 사람 좀 만나봐라. 그때 이제 상철 씨가 아, 그런 것 이제 좀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어버렸어. 아, 나 이게 듣고 싶었는데 상철 씨가 이제 이 용기가 안 나는 거 이외에 실은 어떤 상철 씨가 어떤 자기의 이유를 좀 말해보고 싶었을 텐데 실은 저 이유가 상철 씨 마음속에 지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철 씨가 너무 이 표현을 잘 안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세계관 자체가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을 두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것을 두고 싶어하는 건 상철 씨와 영수 씨가 공통점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영수 씨는 약간 그 통제욕이 있긴 있어요. 어떤 상황이 통제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 상황도 내 통제는 아니지. 자연적인 통제.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지. 그러니까 상철 씨는 자연적인 건 그냥 자연적인 거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맞아도 애초에 내가 마음이랑 안 맞아도 상관없어. 그게 약간 상철 씨의 개념이죠. 좀 더 자연스러운 것에 가까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철 씨 굳이 따지자면 상철 씨는 약간 노자 같은 노자 사상에 가깝고 영수 씨는 그러니까 약간 수학적인 세계에 좀 가까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상철 씨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세계도 괜찮아. 근데 영수 씨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추상화를 통해서 내가 내 이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세계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이 사람들의 전부냐 그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숙 씨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용기 있게 다가가라 이렇게 해서 조언으로 바꿔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정숙 씨는 상철 씨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한테 호감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숙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신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익숙하고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연애를 시작하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지금 정숙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용기 있게 다가가야 되는 건 정숙 씨 쪽이 아닐까. 왜냐면 지금 영호 씨에게도 처음에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적극적으로 한 거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다 편집됐을 수는 있겠지. 내가 이 사람들 뭐 옆에서 드론으로 지켜본 건 아니니까. 근데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정숙 씨는 정숙 씨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왜냐면 밖에서 안 하던 거 했거든. 근데 그거를 더 해야 되는 시점이 왔겠죠. 이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를 배려하고 나에게 맞춰준다. 그거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지금 여기에서 상철 씨와의 데이트에서도 정숙 씨는 응원을 해주는 걸로 포지션을 바꿔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최선은 아니지. 여기에서 일단 물론 내가 이 사람하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없다 그러면 뭐 끝내는 것도 맞는데 조금 더 노력해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너무 빨리 응원 모드로 돌아선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정숙 씨가 상철 씨를 알아보고자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철 씨가 인터뷰를 할 때 바르고 성실하다? 그리고 액티비티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열정이 보였다? 라고 하는데 저와는 다르게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는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상철 씨야말로 정말 바른 사람이지. 자기가 난 이 사람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거든. 근데 저 말을 저렇게 표현해. 그래서 상철 씨를 보면 이 사람은 삶에 적이 없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도 참 적을 안 만들고 살고 싶었는데 살다 보면 적이 생기거든. 어쩔 수 없어. 나를 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생기고. 근데 상철 씨는 없을 것 같아. 정숙
정숙님 같은 경우는 좀 외모적인 이상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180이고 얼굴도 하얗고 이제 그런 약간 하얀 원숭이상을 또 바라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정숙 씨는 만약 그런 이상형을 좀 지킬 거라면 좀 더 적극성을 띠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응원 모드, 감사 모드 이것보다는 좀 더 쟁취 모드로 가고 약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솔로 나라에 와서 정숙님의 이런 태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여기 와서 조금 깨고 다른 부분도 봐가면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진짜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딱 조건이 있으면 다른 부분들을 정말로 완전히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제 솔로 나라에서는 그런 조건이 포기된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뛰어난 사람들이고 다 검증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니까 이제 좀 힘들겠지만 왜냐면 누구나 뭐 원빈 요즘에 원빈이라고 하면 안 되나? 원빈 너무 옛날 분인가? 우리 때는 다 원빈 김희선 막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어, 누구나 어쨌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근데 사랑이라는 건 꼭 탑을 만난다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 최고의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만 사랑이 생긴다 그러면 인류는 지금 이렇게 번성하지 못했겠죠. 주변에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뭐 부족함도 있고 대단함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 뭐 존경스러움도 생기고 또 안쓰러움도 생기고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헌신하게 되고 또 그 헌신 사랑을 만들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덜 가도 적성을 띠고 상대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배려가 단지 한 발 내가 물러서는 것만이 배려는 아니거든. 내가 어떤 감사와 응원과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이, 그냥 배려를 다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매너를 다하는 것만이 그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 관심이라는 게 꼭 사랑한다는 아니잖아요. 난 당신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의지거든. 그 의지를 조금 더 표현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서 좀 그 의지가 사그러들더라도 좀 행동으로 애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더 원하는 걸 얻게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뭐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안 사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더 알아볼 의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나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것 같다 했을 때 바로 그냥 한 발 빼서 응원하고 감사 모드로 돌아가지 말고 좀 그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것도 실은 근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정숙 씨의 마음속에 그런 약간 불안함을 건드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숙 씨가 빨리 발을 빼버리는 게 아닐까? 근데 발을 빼보는 과정에서 나 자신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드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실은 솔직하다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정숙 씨는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그게 솔직함으로 표현되는 순간 개선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솔직함은 좋은 거니까. 내 감정에 솔직하고 그 솔직함은 실은 조급함이랑 연결돼 있는데 지금 정숙 씨가 말하는 솔직함은, 그래서 그 솔직함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마주보고 이게 내 단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버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상철 씨를 중심으로 두 번의 데이트를 좀 봤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좀 장면별로 좀 볼게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